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임드 바이오 이 종목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은 제가 앞전에 차트 공부방에서 신청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관심 있는 종목이 있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은 딱 종목 이름만 남겨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받아낸 종목들로 이렇게 지금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되고, 좀 언급이 많거나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랑 제가 받은 종목 그게 좀 일치하면은 또 그런 종목으로, 첫 번째는 일단 그 차트 공부방에서 바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 종목은 이제 장 마감하고 저녁쯤에 해서 이제 바로 내용을 다루고,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다루니까, 일단 그 영상 고정 댓글에 그 차트 공부방 그 링크를 올려뒀으니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좀 보시다가 이제 신청 다시 받으면은, 또 받으면은 그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궁금한 종목이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다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데 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임드 바이오, 자, 이 종목 살펴볼 건데, 우선 어떤 종목인지 좀 봐야겠죠. 자, 먼저 보시면은 일단 코스닥 종목이고 시가총액 순위는 53위에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만큼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종목 선정을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53위, 꽤 상위권에 있죠.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코스닥 지수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이 종목도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상장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장 폐지가 지금 바로 뭔가 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거의 그냥 관련이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입니다. 대외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외부 자료 보는 거는 이게 끝이고, 저는 어쨌든 매매를 할 때 차트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내용만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월봉 먼저 보면은, 일단 좀 아쉬운 거는 제 기준에서는 일단 이 종목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월봉 기준으로 캔들 개수가 12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일단 월봉 기준 12개라면은 1년이죠. 근데 왜 이제 이 1년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앞전에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그 이 종목 에임드 바이오라는 종목 어쨌든 회사죠. 회사고 이 회사 안에는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1년 정도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응 기간을 갖죠. 그게 이제 보통 1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도 이제 어쨌든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상장은 다른 말로 기업 공개잖아요. 기업 공개. 그러니까 아무 완전 생판 모르는 제3자도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 매출을 일으켰고 거기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완전 기업 공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공개 전과 후는 그 환경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환경 들어왔으면은 역시나 이제 사람이 어차피 똑같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3년까지도 기다렸다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 목적은 돈만 잘 벌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잘 벌면 그만이, 그게 이제 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1년 정도만 기다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의 시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 차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도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월봉 기준 12개의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제 기준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건 이제 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고르신 이유가 다들 이제 있으실 거니까 저도 모르는 뭔가 이제 어떤 내부 정보를 받았다거나 뭔가 이제 찌라시가 돌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아무것도 이제 월봉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그 그려진 보조 지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딱 하나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상장가 대비 50% 하락을 했는가. 근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상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로 떨어진 게 26% 하락입니다. 자 50% 하락이면은 한 이쯤 보시면 21,850원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상장가 대비 50% 하락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6% 하락이기 때문에 그마저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월봉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마저도 아무것도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럼 월봉은 그냥 건너뛰는 거고 주봉부터 체크를 합니다. 자, 근데 주봉 보면은 일단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스토캐스틱 이 지표거든요. 이 지표인데 자 확대해서 보면은 이 파란 색깔을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값이에요. 스토캐스틱 연속 0값으로,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0값으로 연속 2번 마감을 한 게 2번이나 있어요. 2번. 근데 이 2번의 그 기간 격차가 한 달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스토캐스틱 0값으로 연속 2번 마감한 경우가 2번이라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일단 그 지금 상장된 그런 종목들 통틀어 가지고 주봉부터는 있죠. 주봉부터는 스토캐스틱이 0값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10년 상장된 지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된 그런 종목도 있고요. 어쨌든 이 주봉부터는 월봉은 더더욱 없지만 어쨌든 주봉부터는 스토캐스틱 0값으로 마감을 하는 게 굉장히 드문데 그거를 연속 2번 0값으로 마감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고요. 그게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러니까 비록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런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모습이 나온 만큼 주봉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종목 좀 단타 목적으로 좀 시도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상승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직전 신고점 있죠. 이거를 넘어서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21선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건 21선까지.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10일선 이 캔들이 11선 아래에 지금 계속 내려와 있잖아요. 이 11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하락 추세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직전 신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은 일단 21선 최소 21선을 일단 올라서서 확실하게 마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되돌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으로 제가 활용하는 이 21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의 추세,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이죠. 이 하락 추세가 좀 끝났는가 라는 거를 보는 첫 번째가 21선 돌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추세에 대해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11선 상향 돌파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고 21선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두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스토캐스틱 0값으로 연속 2번 마감한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드문 단기간으로 이렇게 연속 2번 0값 마감에 2번 나온 이 경우에 대해서는 11선 여기까지는 한 번에 올릴 가능성을 높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선정하신 이유가 이제 막 신규 매수를 들어갈까 이제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은
지금은 직전 신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노리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11선, 근데 좀 길게 봐도 21선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40% 정도는 수익을 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볼 가능성이 좀 있다 하고 이제 보는 거고, 좀 더 보수적으로 딱 내가 챙길 것만 챙기고 나오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라면은, 그런 투자 성향이라면은 11선까지. 근데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주봉이 새롭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선 기울기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내일 그려지게 되면은, 내일 그려지게 되면 한 이쯤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11선까지 한 20%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장 운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장 시작 오픈을 했을 때 직전 종가보다 더 높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 시장가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시작을 이렇게 높게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목표 지점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11선까지고, 주봉 기준 11선까지고, 좀 더 솟구치는 상승을 노린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21선까지, 그럼 어쨌든 이제 직전 종가 기준으로 해서 40% 상승까지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스토캐스틱 이런 모습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모든 그런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슈가 됐든 아니면 차트 모습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 이 흐름만 봤을 때 누군가는 지금 이 작정하고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 팔고 있는 물량을 누군가는 또 작정하고 싹 다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싹 다 그냥 파는 족족 다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그 물량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A에서 B로, 뭐 또는 A에서 B, C, D로, 어쨌든 기존에 누군가 물량을 갖고 있으면은 그 물량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계속 지금 싸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쉽게 접근 못해요. 물론 저점 매수해서 개인적인 그런 다 각자마다 자금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달라서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 매수를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와중에 매수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캔들 월봉 개수로 12개 그려졌으면은 담아볼만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일단 첫 번째 기준 12개 그려졌고, 그리고 이런 굉장히 드문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드물어요. 하기 때문에 바로 내일 딱 장 시작할 때 그냥 시장가로 싹 그냥 지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게 했을 때 21선까지는 그냥 좀 러프하게 딱 걸어놓고 그냥 냅두고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다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21선을 넘어야 추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못 넘는다 하면은 그럼에도 21선 터치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들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작정하고 누군가는 지금 계속 팔아치우면서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날 뿐인 거지, 어쨌든 싸게 파는 거를 다 받아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가 내려가는 것일 뿐이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일봉까지 보면은, 일봉은 더더욱이나 딱 제가 들어가는 자리로 나왔어요.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RSI 30 미만 나오고 양봉 마감하는 걸 보고 그 다음 봉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전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지만은 장 운영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전날이에요. 전날인데 딱 그 전날 양봉 마감으로 딱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캔들이 그냥 딱 월봉 기준 캔들 12개만 그려졌으면은 내일 그냥 바로 시장가 진입으로 해요. 물론 지금도 해도 되기는 되지만은 그 나만의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무조건 시장을 이길 거야,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매수를 하는 기준,
그다음에 내가 종목을 선정하는 그 기준, 이런 근본이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가, 아무리 이 종목이 좋아 보여도 월봉 기준으로 12개가 안 되면은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예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아쉬울 뿐인 거죠. 하지만 이제 저보다 더 정보 습득이라든가 이런 얻는 그런 루트가 다양한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럼 보면은 이제 양봉 마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제가 들어가는 기준으로는 충분해요. 내일 그냥 시장가로 그냥 진입을 딱 하는 겁니다. 진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RSI 뿐만 아니라 일봉에서도 보시면은 지난 5월 19일하고 20일 연속 영값도 일봉에서도 2번 연속 마감을 했고, 그 전에 5월 8일과 11일 연속 2번 또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일봉도 그 주봉보다는 좀 빈번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일봉에서도 사실 이렇게 썩 자주 나오는 그런 영값은 아니거든요. 이 영값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월 16일부터 작정하고 지금 누군가는 물량을 적극적으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아주 뭔가 티가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그 내부 사정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물량 넘기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는 그 매수 타이밍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일 바로 그냥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 자, 그럼 만약에 일봉 기준으로도 이제 매수를 진행한다 하면은 이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곳은 역시나 21선하고 99일선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 15% 이거나 99일선 40%,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99일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3개월 내내 지금 하락만 해왔잖아요. 이러면은 단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인 건가 해가지고 신규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많이 남기더라도 갔다가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99일선 터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변동성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은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역시 더더욱이나 그 여기 직전 신고점 있죠. 이거를 더 넘어가는 그런 상승은 좀 많이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구름 영향이 좀 큽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8일 있죠. 여기부터 파란 구름이 윗선은 유지되면서 밑선만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자, 구름이 두꺼워지면은 물론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지만은 그만큼 거의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그런 거래량이, 치솟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올라가 줘야, 그래야 이게 뚫을 수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상승을 잘 꾸준하게 이어가려면은 일단 5월 28일 여기까지 최소 구름 밑선 여기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중요해요. 정말 상승을 좀 바라보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두꺼워지지만은 딱 여기서 구름 안에 들어오면서 천천히 이렇게 오른쪽 위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서 돌파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그런 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게, 자, 캔들은 이렇게 올라와요. 캔들은 쭉 상승해서 올라오지만은 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눌림을 또 한 번씩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는 계속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러면 이동평균선 이 11선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가파르게 올라갈 때 11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겨우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고, 99일선은 미동도 없겠지만 그나마 믿는 구석이라면 99일선인 건데, 이렇게 가로로 횡단한다 하더라도 99일선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움직이려면은 더 99일선이니까 캔들이 앞으로 99개가 더 나와줘야 돼요. 그것도 이 선 위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 거의 좀 아무리 좋게 봐도 횡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파란 구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11선에선 영향을 못 받으니까 99일선에서 딛고 다음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파란 구름 이 두꺼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구름 영향대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 올린 걸 다 빼면서 다시 이렇게 보통은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이렇게 두꺼워질 거고, 두꺼워지다가 이렇게 캔들하고 이렇게 좀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거의 굉장히 가까워지거나 닿는 수준으로 이제 나오면서 캔들은 이제 횡보를 하게 되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구름도 윗선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얇아져요. 이럴 때 딱 뚫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얇을 때는 그만큼 많은 거리량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통상적인 흐름으로 가볍게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눌림 보여주겠죠. 또 올라가고 눌림 보여주고, 이렇게 눌림 보여줄 때 이 횡보 구간에서의 그 가격대 있죠. 이게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보면서 이제서야 이제 좀 강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죠. 쭉 횡보를 하다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딱 더 내려오면서 윗선은 근데 유지가 될 거고, 이렇게 그려오다가 캔들을 횡보를 가면서 이제 거의 맞닿는 수준으로 가까워질 거고, 쭉 가다 보면은 또 구름이 이렇게 얇아질 겁니다. 이때 올라서는 이런 흐름,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름이 캔들이 횡보를 하면서 구름이 얇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무리해서 이제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제가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인 딱 완전 그 시점이 임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시장가로 진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일단 21선에서 99일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본 기준 99일선까지 이제 보면은 이 구간쯤 되겠죠. 그리고 20일선은 이제 여기인데, 이거를 주봉하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주봉에서 같이 그 공통된 부분을 보이는 게 주봉 기준 21선이 일본 기준으로 99일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봉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스토캐스틱이 이제 꽤 드물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 만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거에다가 일본 기준으로도 제가 매수를 들어가는 그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치솟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름을 못 넘는 딱 적정 수준,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올린 거 다 뺀다 하더라도 그 적정 수준인 99일선 여기까지 생각해보는 딱 공통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가 대비해서 40% 상승까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아래 15%, 21선, 일본 기준 21선까지는 주봉하고 좀 겹치는 그게 아무것도 없죠. 혹시나 내일 그려졌을 때, 내일 주봉이 그려졌을 때 11선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공통된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40% 상승보다는 15% 정도 상승으로 좀 더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내일 그려지는 걸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일본 기준 21선하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99일선, 일본 기준 99일선 또는 주봉 기준 21선까지 현재가 대비 40% 정도 상승까지로 좀 단타 수익으로 이 종목에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시나 그 지난 그 LG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더 올리더라도 다시 빼고 이렇게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뭐 회사가 완전 개판이거나 난리 나거나 뭔가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차트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치솟는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상승을 받침할 수 있는 그 지지대가 없어요. 없고 그나마 있다 하더라도 99일선인데, 이 99일선도 결국 파란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지 역할로서 99일선을 닿는다 하더라도 파란 구름이 두꺼운 구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고 나쁘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계속 직원들한테 잘 월급 잘 줄 거고, 평소 이제 매출 일으키는 거 거래처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 그런 회사적인 그런 생활로 봤을 때는 평소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장, 이 기업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회사를 가지고 단기 수익을 노리는 사람, 장기 수익을 노리는 사람, 또는 이제 특정 성격을 가진 자금들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그 회사의 외적인 그런 외부 그 외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되돌림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높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월봉 기준으로는 일단 제 기준은 아니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의 이 흔하지 않는 이 모습들 해서 11선이나 21선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은 볼 수 있었는데,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확실하게 바로 이제 제가 들어가는 다음 봉에 딱 들어가면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21선에서 99일선이지만 99일선과 주봉의 21선이 딱 겹치기 때문에 조금 모험을 해도 이 40% 정도의 수익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보는 거고, 그 이상의 상승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 그 이후에 쭉 캔들이 다시 한번 횡보를 보여주면서 구름이 얇아지는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일본 기준으로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한번 상승 보여주고 다시 눌림이 보여줬을 때 그전 횡보의 가격대보다 높아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도 꽤 유의미한 그런 상승 기회를 활용해서 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에임드 바이오 살펴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종목 신청 받은 거 있죠. 이제 그 내용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종목들을 살펴볼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